발전하는 컨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자, 그럼 바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 배우고,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라고 들어왔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장할수록 불안은 커지고 성취할수록 공허가 깊어지기도 한다. 왜 이런 역설이 생겨나는 걸까? 이번 영상에서는 성장의 덫에 빠진 현대인과 불안 없는 성장 방법까지 차례로 편집해 본다. 근데 이제 철학적 통찰과 심리학적 이해를 곁들인 일부 성장해야 행복하다는 사회적 신화. 현대 사회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신앙처럼 떠받든다. 어릴 땐 성적, 청년기엔 스펙, 직장에선 성과와 승진, 그리고 남는 시간마저도 자기계발이라는 이름으로 채우곤 한다. 통계적으로도 이 흐름은 명확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 40대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퇴근 후에도 어학 공부, 자격증 취득, 운동, 재테크 학습 등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리고 그들 중 절반 이상이 오히려 더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즉, 자기계발은 원래 불안을 줄이려는 행동인데 결과적으로 불안을 더 키우는 불안 증폭기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철학은 첫 번째 질문을 던진다. 행복은 정말 성장의 결과인가? 아니면 성장 강박의 부산물인가? 이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욕망과 공허의 무한 루프. 19세기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의지라고 불렀다. 이 의지는 단순한 욕망이 아닌 끝없이 더 가지려는 맹목적 추동이다. 음식을 먹으면 곧 배고픔이 돌아오듯 목표를 달성하면 곧 또 다른 목표가 생겨난다. 쇼펜하우어는 만족은 순간이고 고통은 지속된다고 말한다. 자기계발은 이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다. 토익 점수를 올리면 취업 불안이 남고 자격증을 따면 또 다른 자격증 욕심이 생긴다. 현대 심리학도 이 철학적 통찰을 뒷받침한다. 헤도닉 트레드밀이라는 개념이 있다. 사람은 새로운 성취를 하더라도 금세 그 상태에 적응해 버린다는 것이다. 미국 일리노이대 브릭먼의 연구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도 몇 개월이 지나면 행복도가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즉, 성장과 성취는 행복을 높여주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곧 새로운 욕망이 시작된다. 이 반복 속에서 자기계발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허기를 느끼게 만든다. 3부. 니체가 말하는 초인의 오해와 경쟁의 덫. 니체는 초인이라는 개념을 남겼다. 초인이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스스로 창조하는 존재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 초인의 사상을 완전히 왜곡했다. 초인은 더 강해져라라는 메시지로 단순 번역되어 끝없는 경쟁의 구호로 소비되고 있다. 실제로 자기계발 서적 시장을 보면 대부분이 남보다 앞서라, 더 나은 내가 되어라라는 비교 논리에 기초한다. 비교를 끊을 때 비로소 자신을 창조할 수 있다고 말한 니체의 철학과는 정반대다. 심리학 연구에서 사회심리학자 페스팅어의 사회적 비교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자존감을 형성한다. 문제는 이 비교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강하지 않은 자기계발은 끊임없는 비교를 조장한다. 나는 남보다 뒤처졌나, 더 빨리 성장해야 하나. 이 불안이 곧 자기혐오와 번아웃으로 이어진다. 또한 2023년 한국심리학회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60%가 자기 개발을 하면서도 성취감보다 불안감이 크다고 답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사라지고 비교의 덫에 걸린 가짜 초인만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이다. 사부. 한병철이 말하는 피로사회와 자기 착취. 독일에서 활동한 한국계 철학자 한병철은 현대를 피로사회라 불렀다. 예전의 사회는 타인의 억압에 의해 지쳤다면 지금은 스스로 자신을 착취하며 지쳐간다는 것이다. 나는 더 나아져야 한다. 쉬면 뒤처진다. 이 문장들이 우리를 스스로의 감시자, 스스로의 채찍으로 만든다. 한병철은 말한다. 우리는 더 이상 착취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착취한다. 실제로 번아웃 증후군 연구에서도 내적 압박감이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힌다.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번아웃을 공식 질환으로 분류했는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자발적 과부하였다. 즉, 타인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과도한 목표를 부여하면서 생기는 것이다. 2024년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자기계발 활동을 지속하는 직장인 중 62%가 피로와 무력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게으름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만든 자기 착취의 시대를 보여준다. 오브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욕망 절제와 멈춤, 그렇다면 해답은 없는가? 스토아 철학은 여기에 단서 하나를 제공한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의 고통은 사물 그 자체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자기계발을 향한 집착은 결국 욕망의 해석 문제다. 나는 더 배워야 한다는 문장을 나는 지금 충분하다로 바꾸는 순간 자기계발은 강박이 아니라 선택이 된다. 심리학적 연구, 심리적 디클러터링 역시 해야 할 일을 줄이고 욕망을 절제할 때 사람들의 만족감과 정신 건강이 크게 개선된다고 보여준다. 즉,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욕망 절제는 현대 심리학이 말하는 스트레스 해소와 같은 맥락이다. 덜 하는 것이 곧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6부 중간 요약. 여기까지 우리는 철학과 심리학이 교차하는 지점을 살펴봤다. 쇼펜하우어는 자기계발이 끝없는 허기를 낳게 할 수 있다고, 니체는 초인에 대한 오해는 비교의 덫에 빠지게 한다고, 한병철은 우리는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착취당하고 있다고, 스토아 철학은 욕망을 절제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통찰을 제시한다. 물론 자기계발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불안의 연료가 될 때다. 성장을 멈추라는 말이 아니다. 불안을 먹여 키우는 자기계발을 멈추라는 말이다. 곧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이 불안의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철학이 제안하는 멈춤의 용기가 무엇인지 더 깊게 들어가 보자. 7부 자기계발이 불안을 키우는 심리적 메커니즘. 자기계발이 불안을 증폭시키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목표 불일치라고 부른다. 즉, 내가 세운 목표와 실제 삶의 맥락이 어긋날 때 불안은 커진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어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하자. 하지만 조직 문화가 인맥 위주로 돌아간다면 그 자격증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 순간 사람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나? 라는 혼란을 겪는다. 이는 자기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결국 불안을 키운다. 실제 연구도 있다. 2019년 저널 오브 어플라이드 사이칼러지에 실린 논문은 자기계발 목표가 개인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을수록 불안과 무력감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즉, 단순히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목표와 삶의 불일치가 문제라는 것이다. 8부 신경과학적 관점으로 본 멈추지 못하는 뇌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지식을 배우거나 성취를 할 때 뇌의 도파민 보상 회로가 활성화된다. 하지만 이 회로는 매우 빠르게 적응한다. 즉, 오늘의 성취는 내일이면 평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쾌락의 내성이라 부른다. 도파민은 더 큰 자극을 요구하고 우리는 더 강한 자기계발로 달려간다. 그 결과 성취의 기쁨보다 불안의 갈증이 먼저 찾아온다. 2021년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서는 자기계발에 중독된 집단에서 도파민 반응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는 마치 SNS 중독과 같은 패턴이다. 즉,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자기계발은 뇌의 보상 체계를 소모시키며 결국 불안을 상시화하는 회로로 변해버린다. 구부 사회 구조와 자기계발 산업. 개인의 욕망만으로 자기계발 열풍을 설명할 수는 없다. 현대 사회에는 거대한 자기계발 산업이 존재한다. 수많은 강연, 온라인 코스, 베스트셀러, 코칭 프로그램이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입한다. 한병철의 통찰처럼 이 산업은 우리 스스로를 감시하게 만든다. 책상에 앉아 쉬고 있으면 죄책감을 느끼고 휴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에 휩싸인다. 실제 시장 규모도 이를 보여준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성인 자기계발 시장은 8조 원을 넘어섰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직장인 대상 프로그램이었다. 즉, 자기계발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구조적으로 밀어붙이는 문화적 강제가 된 셈이다. 10부 니체가 말하는 자기 창조와 가짜 성장 니체가 말한 초이는 단순한 성장이 아니다. 초이는 기존 가치를 해체하고 자기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다. 그러나 현대의 자기계발은 이 철학과 정반대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영어 성적을 올리고 자격증을 따고 남들 다 하는 투자 공부를 하는 것은 자기 창조가 아니다. 이는 기존 사회가 요구하는 규격 안에서 성장 연습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오히려 가짜 성장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퍼서널리티 언드 소셜 사이칼러지 리뷰에 발표된 연구는 외부 기준에 맞춘 자기 개발은 오히려 심리적 피로와 불안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내적 동기와 연결되지 않은 성장은 결국 자존감 손상을 불러온다. 니체가 경고한 대로 타인의 가치에 종속된 성장은 결국 나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11부 불안의 최종 형태, 번아웃 자기계발 불안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번아웃이 된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번아웃을 과도한 업무와 성취 압박으로 인한 만성적 스트레스 상태로 정의한다. 2022년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53%가 심각한 번아웃 경험을 보고했다. 특히 304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 연령대는 자기계발, 경력 관리, 가정 책임이 동시에 집중되는 시기다. 철학적으로 보면 번아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삶의 의미 붕괴 상태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공허, 한병철이 말한 자기 착취가 마지막 단계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다. 12부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멈춤의 기술.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너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 말은 자기계발 불안을 멈추는 핵심 열쇠다. 더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식, 욕망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자각이 필요하다. 현대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2020년 저널 오브 해피너스 스터디즈에 발표된 실험에 따르면 의식적 멈춤을 하루 15분 실천한 집단은 불안이 20% 이상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상승했다. 즉, 성장을 추구하는 대신 멈추는 행위 자체가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은 또다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가장 강하다고 한다. 멈춤은 패배가 아니라 자기 지배의 첫걸음이다. 13부 자기계발을 다시 정의하기. 그렇다면 자기계발은 모두 무용한가? 그렇지 않다. 문제는 무엇을 위해 성장하는가라는 질문을 잃어버린 데 있다. 타인의 기준을 따라가는 성장은 불안으로, 나의 가치와 일치하는 성장은 충만으로. 심리학자 대시와 라이언의 자기결정이론은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구분한다. 내적 동기에서 비롯된 자기계발은 오히려 행복을 높인다. 그러나 외적 동기, 즉 남과의 비교나 사회적 압박에 따른 자기계발은 불안을 증폭시킨다. 따라서 자기계발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의해야 한다. 철학이 말하는 성장은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14부 중간 요약. 지금까지 본 것은 명확하다. 자기계발은 성장을 약속하지만 나의 오롯한 가치관 없이는 불안을 낳는다. 욕망은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성취는 빠르게 퇴색한다. 사회 구조와 산업은 불안을 자극하며 자기계발을 팔아먹는다. 철학은 이 흐름이 착취임을 폭로하고 스토아 철학과 같은 전통은 욕망 절제를 통해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자기계발을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곧 이어질 마지막 파트에서는 철학이 제안하는 멈춤의 용기와 심리학이 말하는 자기 효능감의 회복을 함께 엮어내며 불안 없는 성장의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15부 철학적 관점에서의 불안 없는 성장 자기계발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철학은 오히려 무엇을 위해 성장할 것인가를 다시 묻는다. 다시 말하지만 니체는 스스로에게 법을 세우는 자를 초인이라 불렀다. 여기서 핵심은 남보다 빨라지려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나만의 기준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했다. 타인의 기준은 버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목표에 집중할 때 자기 개발은 불안을 키우는 굴레가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 16부 불안 없는 성장을 위해 제안하는 실천 전략 1. 목표를 바꿔라. 외적 압박이 아니라 내적 가치와 연결된 목표를 세워야 한다. 남들보다 잘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는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 2. 멈춤을 습관화하라. 하루 15분. 의식적인 멈춤은 불안을 낮추고 자기 착취의 고리를 끊는다. 명상, 산책, 일기, 러닝 같은 단순한 루틴이 효과적이다. 3. 작은 승리를 기록하라. 오늘의 한 걸음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거대한 도약보다 꾸준히 쌓이는 작은 성취가 자기 신뢰를 키운다. 17부 최종 결론. 자기계발 재정의 결국 답은 분명하다. 자기계발은 버릴 대상이 아니라 다시 정의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 불안을 먹여 키우는 자기계발을 멈추고 타인의 기준에 맞춘 성장도 멈추고 오직 나의 가치관과 삶에 닿아 있는 자기계발만 이어가는 것이다. 철학 없는 자기계발은 공허를 남기지만 철학적 통찰과 함께하는 자기계발은 삶을 더 밀도 있게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끝없는 욕망의 굴레를 경고했고, 니체는 남과의 비교를 끊고 자신의 길을 가라 했다. 한병철은 우리가 스스로를 착취한다고 말했고, 스토아 철학은 절제가 곧 자유라고 했다. 이 모든 철학이 향하는 답은 하나다. 불안을 키우는 성장의 멈춤을 선언하고, 내 삶을 깊게 만드는 성장만 남기는 것. 당신은 더 이상 자기 개발의 노예가 아니다. 멈추고 선택하는 것이다. 성장은 강박이 아니라 자유로운 자기 창조여야 한다. 새롭게 기획한 재생 목록인 이면, 편집은 단순히 이면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다시 편집할 통찰을 제시합니다. 발전하는 컨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철학 편집소는 사랑, 자존감, 직장 생활, 그리고 다양한 이면까지 철학적 통찰과 심리학적 이해로 다시 편집하는 감성 입문 채널입니다. 철학으로 삶의 해답 찾기.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당신의 철학자 한 명 데려가세요.